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 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유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집거와 은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 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입니다.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맺힌 절규 2017년 12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입니다.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지방입니다. 지방의 모처인데 지금 여의도에 있는 제 방송 장비를 뭐 전부 다 지금 가져와 가지고 뭐 조명이다, 뭐 카메라, 뭐 마이크 전부 다 지금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 정도 하루라도 쉴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죠. 검찰청사에서 21시간의 조사를 받는다. 여러분 사시면서 말이죠. 어떤 나라, 외국의 어떤 국가 최고 지도자가 검찰에 가가지고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런 뉴스 아마 접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있다면 뭐 저 아프리카의 후진국 같은 데에서 뭐 부족끼리 싸우다가 어떤 부족이 만약에 전쟁에 승리를 하면은 그냥 완전히 정치 보복, 몰살을 시켜버리는 뭐 그런 경우는 가끔 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경제권 10위인 이런 나라에서 문재인 씨는 뭐 아무 뭐 그냥 뭐 태연하게 그냥 이렇게 뭐 일상인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켜 가지고 지금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죠. 이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MB를 21시간을 수사를 했어요. 이런 엄청난 세계적 사건, 세계적인 뉴스에 대해서 제가 뭐 논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윤창중 칼럼사장 TV 시청자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가슴 속에 있는 그러한 논평 빠뜨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완전 지금 방송 장비를 다 갖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21시간 동안 검찰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참 어떻게 참 법이란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인데 참 난도질을 당했는가는 뭐 우리가 뭐 우리의 상상으로도 아주 쉽게 상상할 수가 있죠. 우리의 상상력으로도 정말 개망신을 당했을 겁니다. 네. 뭐 노무현도 검찰에 가가지고 그 당시 그 검찰의 변호사로 따라 같이 들어갔던 동행했던 문재인 씨 표현에 따르면 뭐 차 한 잔 마시자고 하면서 대통령님 이렇게 그 공식 직함은 대통령님 이렇게 불렀지만은 그 태도는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뭐 분노했던 그런 장면을 회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운명에.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77세인데
그 엄청난 참 수모를 당하고 검찰청사에 나왔죠. 참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제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은 MB가 논현동 사저에서 나갈 때, 그리고 21시간 그 엄청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나올 때에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말이죠. 그 국민, 이른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명도. 제가 그걸 보고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 그 안에 들어왔는데, 그 공항의 TV 화면에 이명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나온다, 이러한 자막이 TV에 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김포공항에 그 대기하고 계시던 그 수많은 그 손님들이, 승객들이 전부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화면에 단 한 명도 이명박 대통령이 억울하다, 이렇게 참 외치는, 뭐 태극기를 들고 뭐 나온 그런 시민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말이죠.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라고 한번 좀 숙연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혼자가 됐느냐. 정치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 마음이나 마음, 어떤 정서에 연결해요. 결국은 어떤 시련에 빠졌을 때에 그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동정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지지자가 과연 몇 명이냐. 엄청난 시련에 빠졌을 때 그래도 이명박을 우리가 구해내자라고, 또는 그래도 누구를, 박근혜를 구해내자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느냐. 이게 저는 냉혹한 심판이라고 봐요. 심판. 이명박 대통령은 말이죠, 좀 너무나 가혹한 표현입니다만 이미 국민에 의한 심판은 내려진 게 아니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여론조사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죠?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80%가 MB를 구속해야 마땅하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물론 뭐 여론조사 믿을 게 없는 거죠. 믿을 게 없고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참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가지고 검찰청사에 들어갈 때, 그다음에 검찰청사에서 나올 때 어떻게 그렇게 단 한 사람도 이명박 지지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없느냐 말이죠. 이에 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년 전이죠. 3월에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검찰청사로 나갈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삼성동 주변에 있었습니까? 그때 뭐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말이죠. 그야말로 엄청난 인파가 몰렸었는데, 그때도 대한민국 이 언론들은 몇백 명 왔다고 그랬죠. 그것도 박사모가 왔다고, 무슨 보수단체가 왔다고. 그게 어떻게 무슨 보수단체고 박사모입니까? 정말 평범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인민재판, 이런 마녀사냥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 삼성동에 엄청나게 몰려오신 거예요. 그야말로 운집했죠.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이 뭐라고 했느냐, 무슨 친박단체, 박사모, 뭐 보수단체에서 왔고, 그 주변에 학교, 초등학교가
뭐 수업을 뭐 한다. 이건 완전히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 그리고 주민들이 말이지 정말 못 살겠다. 막 그리고 무슨 뭐 쓰레기를 버리고 뭐 거기서 폭언을 하고 뭐 술 먹고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모여든 것처럼 대한민국 언론이 했죠. 종편들. 뭐 종편뿐만 아니에요. 신문, 방송, 공중파, 종편. 근데 이번에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MB 때는 이번에 보니까 한 명도 없다. 또 그렇게 조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한 모습과 이명박 대통령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느끼는 것은 그래서 정치에서는 결코 승자가 없는 거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봉착했을 때 그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뜻에 따르라라고 완전히 낭떠러지 밑으로 그냥 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탄핵을 당하고 구속이 됐을 때에 MB가 뭐라고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보수 우파가 다 망했다고 그랬어요. 망했다. 근데 어떤 지금 반전, 어떤 역전이 이루어졌느냐. MB가 검찰청사 나갈 때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서울을 비롯해가지고 전국에서는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도시를 포함해가지고 전국에서 토요일만 되면 그리고 어떤 국정일만 되면 빨간 날짜만 되면은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나와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문재인을 규탄하는 그 집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만 명인지 수십만 명인지 수백만 명인지 알 수 없는 숫자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30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검찰이 만들어낸 그 죄목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형량이 무겁다는 거 아니에요. 무기징역까지 간다는 무기징역.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정말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 줄 모르고 어느 구름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이명박과 박근혜의 그 정치적 운명이 아주 대비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보수 우파를 결정적으로 괴멸시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죠. 박근혜 대통령의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일수록, 그런 진영일수록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를 완전히 씨를 말렸다. 씨를 말리고 있다.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지나 보니까 보수를 완전히 결정적으로 괴멸시키고 비수를 꼽는 사람은 MB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정치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참나. 네. 이게 정치고 이게 인생이구나. MB가 검찰청사 들어가가지고 점심에 설렁탕 먹고 저녁에 곰탕 먹었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게 설렁탕이 그게 입에 넘어갈까? 곰탕이 그게 입에 넘어갈까? 명색이 한 시대를 책임지고 말이죠. 국민 앞에서 호령을 하고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참 큰 소리를 쳤던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검찰청사 안에서 설렁탕 먹고 곰탕 먹고 그래도 살아야 된다, 이러한 일념,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단식을 하지 않고 그런 수모를 겪지 않았겠어요? 제가 무슨 MBA 이 양반한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혀를 깨무는 듯한 자세는 보여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양반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전술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동정심 전략이에요. 동정심.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변호사비 낼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양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양반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대한민국에 과연 몇 %나 그런 집에 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0.1%도 아니에요. 0.000000001%. 최극소수만 살고 있는 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다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청계재단으로 다 사회 환원했다? 이미 사회 환원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MB가 사회 환원이 다 했다라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사회 환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사회 환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양반이 말이죠. 작년 5월 달에 느닷없이 서울시장 4년 동안에 그 자기가 받지 않고 그 월급, 그 봉급을 다 저축했는데 그걸 환경미화원한테 전달하겠다고 느닷없이 나왔어. 느닷없이. 퇴임한 지가 지금 5년이 되는데 느닷없이 서울시장 때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 문재인한테 정치보복 당할 것을 낌새를 차렸구나.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거기 이명박 날벼락 맞는다라고 제가 칼럼을 쓴 사람입니다. 두 번째 뭐냐? 동정심 자극 전략. 두 번째가 뭐냐? 문재인을 향해 가지고 제발 좀 봐달라고 말이죠. 이른바 읍소 구걸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정치보복이다 큰 소리 치는 줄 알았더니 평창 올림픽에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가겠다. 그때부터 제가 이건 완전히 문재인한테 제발 좀 봐달라, 이 구걸 읍소 전략이구나. 그러더니 어제 검찰청사 앞에서 기침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많으나. 이거 완전히 저게 무슨 소리야? 완전히 이게 무슨 한바탕 붙어버리겠다, 까버리겠다, 이것처럼 말이죠. 누가 앞서 지금 무슨 뭐 협박하는 것처럼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많으나 말을 아끼고 싶다. 뭐예요, 뭐? 에? 지금이라도 봐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이라도 봐달라. 만약에 봐주지 않으면 내가 까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요, 문재인 씨가 봐주려고 해도 봐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뭘 노리느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시키는 것이 문재인이가 좀 정치적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이명박은 구속은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자. 불구속 기소하자. 이런 것을 틀림없이 아마 그쪽한테 좀 한번 들은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발 좀 구속시키지
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딜을 하는 거 아니겠어? 딜을. 비겁하게. 정말 비겁한 소리죠. 비겁한 그 참 구걸, 읍소 전략인데 한마디로 저는 비겁한 거죠. 바로 이런 떳떳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보수를 괴멸시키는 거예요. 저 좌빨, 좌좀, 문빨리 볼 때 얼마나 참 가소롭게 보이겠어요. 에? 왜 그렇게 조롱받을 일을 하냐 이거예요. 왜 조롱받을 일을. 여러분, 늑대하시오, 늑대. 광야를 주름잡는 그 늑대는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결코 눈을 땅바닥으로 깔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늑대는, 한 시절 광야를 보유했던 늑대는 결코 눈을 땅바닥에 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나이고 그게 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MB 집에 참 언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모르겠습니다만 MB가 검찰에 나가기 전에 그 MB 집에 들린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권성동이라고 아시죠?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이 양반이 뭐라 했냐면 뭐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회 국회에서 이 양반이 권성동이가 완전히 탄핵의 총책에 어제까지 동지가 이 권성동이가 MB 집에 왔더라고요. 노전도 MB 집에. 권성동, 정의의 사나이 권성동. 박근혜를 작살내면 지가 모시고 있는 주군으로 모신 신세진 이명박은 건재할 줄 알았죠. 그 권성동이가 왔고, 여러분 김영우라고 국방위원장 같은 그 김영우, 정말 김영우가 TV에 나와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조지는 걸 보면서 이건 인간들도 아니구나.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김일성보다 더 싫게 박근혜 대통령을 작살내는 진짜 살벌한 비치기는 말이죠. 박근혜한테 당했다 이거죠. 그랬던 김영우 전부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들 아니에요? 또 누가 조혜진이라고 경남 밀양. 이야, 이 사람 정말 박근혜 어마어마하게 조졌던 사람이에요. 총편마다 나가가지고 그 무슨 패널 이 싸구려 약장수 박근혜 어마어마하게 조졌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죽이면 MB가 살아날 줄 알았죠. 그래서 제2의 전성기가 올 걸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당대에 그 죄를 받고 있다는 걸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다 그걸 보고서 저렇게 되는구나 정치라는 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이가 이명박을 구속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정치적 부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켜가지고 또 이명박까지 구속시키면 그야말로 이건 무슨 김정은하고는 정상회담 한다면서 자기 정적은 모조리 그냥 구속시키게 되니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명박을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풀어준다면 이명박은 완전히 제가 볼 때 매장되는 거죠. 오히려 문재인이가 이명박을 구속시켜버려야 돼요. 무기징역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명박은 절대 그런 것을 감수할 사람이 아니죠. 무슨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은. 응?
그냥 뭐 어떻게 하서라도 비굴하게, 한때 비굴하더라도 내가 뭐 이렇게 감옥 안에서 갈 수 없다. 이게 지금 이명박의 신조일 거예요. 그러나 이명박은 그렇게 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원히 국민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